네, 오늘만 사는 지니입니다. 지금 신세계 그룹이 채용 중으로 알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신세계 푸드의 1차 면접부터 3차 면접까지 본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17년도 하반기 때 신세계 그룹의 면접을 봤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마케팅을 하고 싶었고 그 중에서 식품 마케팅이 하고 싶어서 신세계 푸드의 마케팅 부분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신세계 그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뽑고요. 그리고 그 부문이 되게 세부적으로 나눠지기보다는 세 가지로 뽑고, 신기한 게 경영 지원에 마케팅도 있고 R&D 같은 것도 있어서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있어서 그게 좀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먼저 1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다들 다 실무 면접으로 이루어졌고요. 면접을 보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5명이 들어갔고 면접관들과 면접을 봤는데 한 사람당 받았던 질문은 2~3질문 정도였고요. 먼저 가서 1분 자기소개를 하고 자기소개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었는데 자기소개서뿐만 아니라 뭐 지방으로 배치되면 어떻게 할 거냐, 원하는 직무가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같은 그런 기본적인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마케팅이 아니라 다른 걸 하게 된다면 어떤 걸 하고 싶냐는 질문을 받았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푸드가 뭐 충북이나 이런 데 공장이 있는데, 그런 데 가서 뭐 제품을 개발하고 하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또한 마케팅 업무를 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 같고, 저는 뭐 그렇게 지방 같은 데 근무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식으로 어필을 했고, 뭐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1차 면접이 끝났었고요. 좀 특이한 게 다른 신세계에 그냥 일반적인 뭐 신세계 백화점 같은 걸 면접 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 수험번호 순이나 이런 거 같았는데 신세계푸드 같은 경우에는 이름 순으로 수험번호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아마 20분인가 그렇게 30분 단위로 면접조가 나눠져 있어서 그 딱 해당 시간에만 가서 면접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후에 다른 면접이 있으면 볼 수도 있고 조금 더 유동적으로 제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비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끝나고 받았고요. 면접 분위기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고, 면접을 봤을 때 경영지원을 지원한 사람들은 경영지원을 지원한 사람들끼리만 면접을 봤어요. 근데 경영지원이 되게 폭넓다 보니까 마케팅도 있고 홍보도 있고 R&D도 있고 같이 면접을 봤었어요. 그리고 2차 면접은 드림 스테이지인데 드림 스테이지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 블로그에 질문을 올리신 분들도 있었는데 1차 면접 발표가 나고 그 드림 스테이지에서 자기가 해야 될 주제가 메일로 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면접 스터디를 했는데 주제가 겹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었고 경영 지원에 지원한 사람이 아닌 다른 부분에 지원한 사람과도 그 주제가 겹치기도 했었어요. PPT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딱 5분 안에 했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빔 프로젝트 사용하는 방법 같은 거나 어디에 서야 되는지 같은 거는 면접 도우미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리고 면접장에 들어가면 서야 될 자리가 표시되어 있어서 그 자리에서 발표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면접 날이 금요일이다 이러면 수요일이나 그 전에 자료를 먼저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를 수정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고 생각보다 촉박하다면 촉박한데 약간 일주일 정도는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만 잘 내면 면접을 잘 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생각하는 팁은 그 1차 면접에서 봤던 사람이 2차 면접에서 이제 서로 같이 면접 봤던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또 이게 이름 순서대로 수험번호가 부여가 되다 보니까 3차 면접에서 이제 볼 수 없었던 사람은 2차에서 떨어진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떨어졌는지 살펴보면 먼저 R&D를 지원했는데 마케팅적인 부분,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한 분 같은 경우에는 면접관님께서 굉장히 뭐라고 하셨고 이분 같은 경우에서도 떨어졌고요. 마케팅을 지원했는데 제품에
뭐 재료를 더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R&D적으로 접근하신 분도 떨어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제에 대한 접근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마케팅이야 마케팅적으로 접근을 해서 발표를 하고 R&D면 R&D적인 부분에서 접근해서 발표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표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았을 때 발표에서 내가 했던 내용이 아니고 MCN 마케팅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을 받았는데 굉장히 당황스럽고 저는 그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MCN 마케팅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이 자리를 나가자마자 그걸 숙지해서 다음번에는 여쭤봤을 때 잘 숙지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했고 면접에서 붙을 수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당황스러운 질문을 일부러 하신 것 같은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유연하게 잘 대처를 하느냐가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드림 스테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주제에 맞게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질 같은 거는 솔직히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해라 라고 했을 때 누가 그렇게 잘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아이디어를 어떻게 논리적으로 푸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3차 면접 같은 경우에는 임원 면접이었는데 되게 이른 시간에 했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 아침 7시 50분인가가 면접이었고 그때는 CEO를 포함해서 임원분들이 7분이 들어왔고 똑같이 5명의 지원자가 면접을 봤었는데 되게 짧은 시간에 면접을 받고 아무래도 이제 거의 마지막이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관해서 굉장히 많이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신세계푸드 면접이 처음이었고 최종 면접을 본 회사도 신세계푸드가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때는 굉장히 면접을 어떻게 하면 잘 이끌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잘 몰랐는데 여러 기업의 최종 면접을 보고 이 직장을 다니면서 느끼다 보니까 임원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막 임원이 질문하고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 따박따박 잘 대답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공격했을 때도 얼마나 유연하게 잘 대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말을 되게 잘한다고 해서 땡땡씨는 진짜 말을 잘해요 라고 주변에서도 스터디에서도 다 말할 정도였는데 오히려 이게 단점이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임원분들이나 이렇게 얘를 당황시키려고 아니면 이렇게 진짜 궁금해서 말을 했을 때 틀에 박힌 대답보다는 진짜 솔직하게 대답하시는 거를 좋게 봐주시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면은 그때 내가 조금 더 여유롭게 그렇게 받아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5분, 드림 스테이지에서 5분이 넘어가면은 안 되니까 꼭 정해진 시간 안에 여유있게 말할 수 있도록 하고, 생각보다 당황스러운 경우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5분보다 짧게 준비해 가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고, 면접비는 뭐 많이 알려져 있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3만원을 받았었고,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5만원을 받았었는데 2년 전이라서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게 저의 면접 후기고요. 기본적으로 막 기출 문제, 기출 질문 같은 거는 거의 많이 나오니까 잡플래닛 같은 걸로 기출 문제 같은 거를 많이 보면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짜 솔직한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그래서 되게 여유있게 그냥 대화하듯이 풀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많이 어렵죠? 네. 이상이고 제가 되게 빨리 밥 먹어야 돼서 빨리 찍느라 빼먹은 게 많을 것 같은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